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는 전기기사 실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 준비를 위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번에 뭘 준비했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기사 기출 600제 20개년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요 내용이 끝나고 나서 본 수업 시작을 할 겁니다. 맛배기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왜 우리가 시험에 떨어질까라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정말 5만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 거죠. 이런 것은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해요. 왜? 회사 다니기 바빠서, 학교 다니기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맞추라고 낸 문제를 나만 틀리는 거죠. 아니면 공부하는 방향이 아예 틀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 합격 이 결과를 봤는데 57점, 58점, 59점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이번 마지막 시험은 이런 일이 없게끔 준비를 해야겠죠. 수험생 여러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시험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요때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선생님, 관연도 기출문제 30개년 봐야 돼요? 20개년 봐야 돼요? 10개년 봐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 암기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머리가 뒤죽박죽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수험생 여러분, 사실 30개년, 20개년, 10개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개년을 공부한다 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마스터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30개년을 봤다,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거 전혀 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은 시간이 15개년 정도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딱 15개년 붙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20개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딱 20개년 붙잡고 내가 이해하는 거 플러스 엔드 조건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전기기사 실기 20개년 기출 600제를 지금 샘플 강의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함께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정기학원과 함께라면, 그리고 저와 함께라면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시퀀스 과목 최다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앞에 유접점, 무접점, 그리고 논리식, 부울대수, 그리고 낸드만의 회로, 노어만의 회로, 그리고 각종 전동기 회로들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부터 6가지 파트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배타적 논리합 회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배타적 논리합 너무 중요하죠. 우리 무접점 회로를 배우실 때 바로 나오는 이 배타적 논리합. 배타적 논리합의 기본 원리는 뭐다? 그렇죠. 배타적, 친하지 않다. 그래서 둘의 입력 상태가 다를 경우에 출력이 발생하는 회로가 무슨 회로? 배타적 논리합 회로. 영어로 하면 뭐죠? 그렇죠. 익스클루시브 오어 회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배타적 논리합 회로 어떻게 생겼죠? 바로 이 문제처럼 이러한 모양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접점 모형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그림과 같은 논리외의 명칭을 쓰고 진리표를 완성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추가적인 걸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무접점 회로가 시험 문제에 주어졌다 하면은 이 문제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접점 회로를 통해서 우리는 출력식, 논리식을 바로 뽑아낼 수 있다. A가 왔어요. B의 부정이 왔어요. 둘의 곱입니다. 그러면 A와 B의 부정의 곱. 그리고 이번엔 B가 왔어요. 그리고 A의 부정이 왔어요. 곱입니다. 그러면 A의 부정과 B. 그리고 이 둘을 5어 합합니다. 그러면 우리 X라는 출력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X는 A, B의 바 플러스 A 바 B. 이러한 논리식, 출력식이 나오게 되고요. 얘의 이름은 뭐다? 그렇죠. 바로 베타적 논리합 또는 익스클루시브 오어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진리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둘의 입력 상태가 다를 경우에 출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0, 0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출력이 발생해야 하네? 안 하겠죠. 0, 1 다르죠. 이때 출력이 발생한다. 1, 0 다르니까 발생하고 1, 1 같으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 어떤 것도 그렇죠. 유접점도 그려봐야겠죠. 자, 우리 유접점은 지금 X가 A, B의 바 플러스 A 바 B이기 때문에 그대로 A의 A 접점 그려주시고 그리고 B의 B 접점 그러면 얘네가 뭐예요? 직렬 곱. 그리고 다시 곱셈 먼저 해야 되니까 A의 B 접점과 B의 A 접점을 직렬 곱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병렬 합으로 연결해 주시면은 최종 누구? X의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림을 그릴 때 요 분기점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왜냐? 시험 출제자분들께서 분기점을 꼭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분리되는 지점에 분기점을 꼭 찍어주셔요. 그게 바로 요즘 최근 트렌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얘 말고도 우리 뭐 하나 더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죠. 간략화된 기호 그것도 가져가셔야겠죠. 그러면 간략화된 기호는 어떻게 된다? 베타적 논리합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하고 5어를 그냥 그려주시면 앞에 A, B 그리고 뒤에 출력 X 이렇게 그려진 게 뭐와 얘와 등가 그림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얘 친구 또 누구 있어요? 그렇죠. 베타적 부정 논리합 또는 일치회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동글 얘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걔는 둘의 입력 상태가 같은 경우에 출력이 발생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중요한 이론 베타적 논리합회로 시험에 나온다면 반드시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 유형 드모르간의 정의입니다. 우리 드모르간의 정의는요.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AND의 특성을 OR도 가지고 있고 OR의 특성을 AND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직렬, 병렬이 상호 간의 특성을 서로 간에 존재한다. 바로 이 뜻이겠죠. 그러면 그 말이 도대체 뭐냐? 쌍대 원리를 이용하여 한마디로 쌍대 원리 서로 반대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모든 걸 부정으로 바꾸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러한 표현인데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에 뭘 하나 넣어놔야 되냐? AND가 이게 뭐예요? 그렇죠? AND 곱. 이게 5월로 변하게 되면 뭐가 된다? 앞뒤 입력단과 출력단의 부정이 붙는다. 그리고 만약에 5어가 AND로 변하게 되면 얘 또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입력단과 출력단의 부정이 붙게 된다. 그러면 얘와 이 모양 자체가 등가, 얘와 이 모양 자체가 등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겠죠. 자, X는 A 플러스 B인데 괄호가 돼 있어요. 괄호가 돼 있으면은 얘 먼저 해주고 곱하기 C에 발을 해줘야 되고요. 얘와 되게 비슷한 유형으로 뭐도 있어요? 괄호가 없는 것도 있어. 그러면 괄호가 없는 문제는
이 B와 C의 바 곱을 먼저 하고 덧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완벽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괄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지금 기본 무접점 회로, 논리 회로를 그리고 낸드만의 회로, 노어만의 회로로 만들려고 했네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그러면 X는 지금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그리고 곱 C에 바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선 기본형은 가로 있는 거 먼저 A와 B의 5어 합 그리고 C는 부정으로 달리네요. 그러면 not gate를 써줘야겠죠. 이 not gate와 여기에 나온 것과 곱, and, 곱.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뭐다? X의 출력이 나온다. 그럼 얘를 이제 뭘로? 낸드만의 회로로 바꾼다. 자, 낸드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and에다가 뿅 하고 매기면 이게 바로 낸드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바꿀 때 어떻게 바꾸자? 출력단에 있는 요놈 그대로 끌고 오자. 왜? and 회로는 이 낸드에서 쓸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끌고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and가 만들어지네. 그런데 얘는 and지 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뭐를 해준다? 억지로 해준다. 억지로? 그럼 등가가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not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not의 not은 긍정으로 변하겠죠. 그런데 그때 그냥 not이 아닌 낸드만의 not, 바로 애기 낸드, 낸드를 좀 조그맣게 그려서 애기 낸드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뭐다? 그렇죠. 이게 바로 낸드만의 회로 끝부분 완성. 그러면 앞에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지금 앞에가 이번에는 뭐예요? 5어야. 5어는 낸드만의 회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어를 뭘로 가져온다? and 모형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5어가 and로 올 때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뾰롱, 뾰롱, 뾰롱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요 앞에 두 개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앞에가 원래 긍정이었어. 그런데 긍정이었던 애들이 부정을 만났네. 그러면 이 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부정을 또 낸드만의 not으로 바꿔줘야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깔끔하게 여기에 A, B가 있고 여기에 조그만 낸드 하나씩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리 걸어서 뺀다. 고리 걸어서 뺀다. 이러면 뭐예요? 낸드만의 not 완성. 그리고 마지막 C 달리세요. 그런데 얘는 따로 부정이 생긴 게 아니니까 이 not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다시 조그만 낸드 고리 걸어서 빼서 낸드만의 not으로 만들어서 완성 끝내시면 되겠죠.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요. 한쪽이 복잡하면 반대쪽이 어떻다? 굉장히 쉽다. 그러면 반대쪽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바로 노어만의 회로는 너무 쉽다라는 거겠죠. 선생님 노어만의 회로 어렵던데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and예요. and는 노어 회로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and를 5월로 가지고 온다. and가 5월로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뾰롱, 뾰롱, 뾰롱 이렇게 생기겠죠. 자동 노어 완성됐네. 그럼 출력단은 끝났고 우리 여기 있는 5월은 쓸 수 있으니까 너는 일로 와 하고 너 일로 와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오겠지. 마침 왔고 여기 부정이 있으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가서 붙으면 어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붙고 요놈은 없어지는 이러한 그림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끝났네. 이렇게 요거 좀 예쁘게 다시 그려놓을게요. 끝났고 지금 A, B는 원래가 뭐였어요? 그렇죠? 원래가 긍정이니까 그냥 A, B 쑥 가져다 넣어주시면 되고 C 같은 경우가 부정으로 달려오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 지워졌지만 여기 부정 하나 있죠? 그러면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뭘로 바뀌어요? 긍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뭘로? 긍정으로 바꿔주는 요 회로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 낸드만의 회로, 노어만의 회로 만드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형 뭐였어요? 그쵸? and에서 5월로 갈 때는 뾰롱뾰롱뾰롱 5월에서 and로 갈 때 뾰롱뾰롱뾰롱 앞뒤로 요 뾰롱이들이 붙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이러한 문제 우리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자접기와 열동계정기가 달려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회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등가 원리를 이해를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좀 힘드실 거예요. 다만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 회로를 많이 그려보신 분들, 많이 손으로 그려보신 분들은 이러한 회로가 한눈에 보인다고도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자계피기 MC에 의한 시퀀스 회로를 계략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봤더니 오,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네모칸들도 많고 한데 이 네모칸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니? 봤더니 네모칸 바깥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명칭이 있네. 아, 이 네모칸의 의미는 이 네모 안에 있는 애들의 이름은 얘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퀀스를 공부 좀 했어. 그러면 이상한 걸 먼저 잡아야 돼. 얘 안 이상해. 얘 안 이상해. 얘 안 이상해. 얘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퀀스를 그릴 때 이 MC를 코일로 표현해요? 아니죠. 우리는 코일이 아닌 이러한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릴레이 계정기 전자접촉기들은 이러한 모양으로 표현하지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이상해. 왜? 문제에서 계략적, 대충 그렸대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시퀀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놈 탈락. 너 좀 이따 내가 바꿔줄 테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딱 봤는데 어우 또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주회로에 요 숟가락 얹히는 요 모양이 몇 개밖에 없어 원래? 3개밖에 없어. 그런데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다. 그러면 라인 1, 라인 2, 라인 3 여기에는 주회로가 걸려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지금 딱 봐도 뭔가 보조, 조작 회로로 이렇게 뺀 회로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 없다? 주회로 쪽이 될 수 없다. 주회로 거 다 썼으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이러한 모양이었겠지. 그런데 계략적으로 대충 그리다 보니까 이러한 그림도 좀 잘못된 거를 이렇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MC로 바꿔주고 요거 이렇게 해서 다시 이쁘게 그려주면 되는데 자, 우리 회로의 흐름 지금부터 쫓아가 볼게요. 두 번째 L2에서 나왔어. 그럼 여기서 분기됐네. 분기 출발. 오, PB1 온 버튼 만났습니다. 여기서 또 점은 없지만 분기됐고요. 요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 봤더니 어라? 원래 처음 분기된 데랑 만나버렸다. 그러면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디 L1, L2, L3가 있었는데 여기서 선이 나갔다. 그런데 돌아왔다. 이거잖아요. 그쵸? 선이 나왔다. 한 바퀴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곡선을 쓰지 않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직선으로.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돌아갔다.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이 내부에 접점 뭐뭐가 있어? PB1의 A 접점과 PB2의 B 접점 아니죠. 바로 MC 요놈 이렇게 도는 거니까 바깥으로 MC의 A 접점이 있겠네. 그렇다면은 하나는 PB1에 이렇게 A 접점 쓰고 한쪽에는 MC에 이렇게 A 접점 쓰시면 되는 그림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다시 이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나가서 하나는 PB1의 A 접점이 되겠고 한쪽은 MC의 A 접점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한 군데서 뿅 나가서 PB2의 B 접점을 만나고 열동계정기 B 접점을 만나고 MC를 만나서 첫 번째 라인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든 여기서 나가든 여기서 나가든 상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교재들의 답과 다름을 한번 추구해 봐야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냥 뽑아 볼게요. 어디서 나가든 상관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나가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나가서 누굴 만났어요? PB2의 B접점을 만났다. 그리고 쭉 가다가 또 누굴 만났어? 그 열동계정기 바로 THR의 B접점을 만났다. 그리고 누굴 만났어? 마지막? 그렇죠. 바로 MC를 만났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얘가 몇 번째 선으로 들어갔다고? 첫 번째 선.
첫 번째 선으로 연결만 시키면 끝나는 바로 일반적인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연습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쉬워요 라고 했냐면 지금 보시면 이거 뭐예요? 푸시 버튼, 자기유지, 오프 버튼 끝이야. 아무것도 아닌 회로예요. 내가 누르면 주르르르르 회로 올라서 자기유지 시작하고 그리고 오프 버튼 누르거나 열동계정 동작하면 회로 끊어지는 가장 간단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계속해서 한번 쫓아가 볼게요. 자, 처음에 일반적인 시퀀스를 그리라고 했고요. 두 번째, 시간 T3에 열동계정가 작동하고 T4에서 수동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동계가 작동했다? 그 말은 뭐예요? 요게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얘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건 뭐다? 그렇죠. 바로 회로가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다시 보면서 이거 PB 누르면 최초에 누르면 아까 동작하고 자기유지 되죠? 그렇죠. MC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동작, 자기유지 시작. 그러다가 언제? T3 구간에 열동계정기가 작동해버렸대. 그럼 툭 하고 끊어지니까 여기서 끊어진다. T4에 돌아왔대. 리셋 버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도 이미 자기유지가 끊겨버렸으니까 친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M,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 M이라는 건 아까 그림에서 전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MC,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MC가 동작하면 주르르르 흘러서 전동기가 동작하겠네. 아, MC와 전동기는 한 가족. 따라서 MC와 전동기는 한 가족. 이러다 보니 점수 배점을 조금 줄이고 요거 하나 한 줄 같은 거 없어지는 문제도 나옵니다. 왜?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줄여서 1점 정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이러한 문제 접하실 때 일단 먼저 뭐였어? 문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 내가 평상시에 보던 거랑 좀 이상해. 달라. 그러면은 왜 그런가를 하나씩 천천히 체크하면서 푸신다면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정역변환 회로죠. 우리 삼상전동회로 Y데이터 기동회로, 정역변환 회로, 그리고 리액터 기동회로, 그리고 또 기동보상기회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터록을 가장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정역변환 회로죠. 다이렉트라는 건 정역변환 회로가 나왔을 때는 그 그림 전체 보조 회로를 그리세요라는 문제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거를 충분히 그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게 다이렉트로 표현하세요.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어떠한 이제 도면이 나오겠네요. 도면은 유도 전동기 IM의 정회전 및 역회전용 운전의 단선 결승도이다. 이 도면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뭐라고 되어 있어요? 52F는 정회전용, 52R은 역회전용. 아, 조건은 좋네요. 52F는 정, 52R은 역. 자,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오호, 지금 뭐 여기에 쭉쭉 단선도가 돼 있고 나보러 뭘 하래요? 그렇죠. 얘를 삼성 결선도로 그리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시험지에 실제로 다시 전체를 그려야 될 수도 있어. 다시 전체를.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 이 위에다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문제를 딱 봤는데 뭐 여기에 그냥 그리세요 하면은 이 전동기 밑에 있는 전동기 자체가 이렇게 걸려 있을 거라고. 밑에 쪽이. 물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걸려 있고 내가 이쪽에 뽑아서 넣을 수 있게 만드는 모형일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모형으로 안 나올 거라고. 얘네가 이렇게 걸어놓고 나보러 어떻게? 자꾸 제가 이걸 빼먹네요. 나보고 막 이렇게 넣으라고는 잘 안 할 거예요. 이쁘게 만들어지게 이러한 크기를 좀 맞춰 놓을 겁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새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거 이 위에다 그냥 그리는 답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단선도를 복선도로.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밑에 선생님 저 이거 짝대기 안 걷는데요. 짝대기. 삼상 어떻게 동시 차단으로 나오는 기구들은요. 짝대기 안 그어도 맞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출제자분들도 어때? 삼상 동시 차단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짝대기 안 그어서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MC 있잖아요. MC 그릴 때도 어때? MC가 막 따로따로 동작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짝대기 안 그려도 충분히 다 답안으로 인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 그려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선생님 이건 뭔가요? 전류기를 여기다 설치하면 이거 터지지 않나요? 그렇겠죠. 이거는 그냥 이거 세 개 다 전류가 측정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전류계를 정석으로 걸고 싶으면은 내가 뭐를 그려야 되는데 CT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내 마음대로 계정기 넣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의미이자 표현인 얘네들은 전류가 측정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부터지. 왜요? 이 문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점선의 조작회로는 제외해라. 이거 빼고 나머지 선을 복선도로 그리세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빼고 조건까지 주어졌어. 첫 번째 선 L1과 두 번째 선 L2에서 꼭 따주세요.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L1과 L2에서 이렇게 꼭 따는 것까지, 복선도까지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거 안 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꼭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놈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우리 각각 3개씩 이렇게. 여기도 어떻게? 3개씩. 여기 이렇게 숟가락 얹혀서. 자, 우리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바로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러한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얘를 이쪽, 여기 첫 번째 거는 고정해 놨으니 나머지 두 번째를 어떻게? 세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로 가는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느낌이냐, 이거 한번 빼서 옆에 이게 좀 짧으니까 좀 빼봤어요. 여기서 제가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전자기가 이렇게 있죠. 하나, 둘, 3개가 있어. 그리고 선을 조금 제가 연결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 전자기가 다시 있는 거죠. 그럼 하나는 정, 하나는 역인데 50F가 지금 정이고 50의 R이 역입니다. 지금 첫 번째 라인이 이렇게 묶여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를 어디로? 세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를 어디로? 두 번째로.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해 주시면은 뭐다? 끝나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여기를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도 옆에 따로 그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기 아니면 얘를 되게 넓게 주던가. 아무래도 이게 막 엮이다 보니까 채점하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넓게 줘서 내가 이 돌리는 공간을 확보하게 해 주던가 아니면 그냥 다시 편한 내용 그리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은 첫 번째 상 고정하고 두 번째를 세 번째로, 세 번째를 두 번째로 이렇게 정역을 돌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어떻게 하셔야 돼? 그렇죠. 이거 2개짜리든 3개짜리든 다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열동계전기 할 때 이렇게 걸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저 그림과 같이 2개짜리만 걸어도 어떻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뭐예요? 지금 정역 여기까지 만든 거고 다음 문제가 뭐냐? 이 조작회로를 뭐해라? 그리세요. 그러면 조작회로 그릴 때 조건이 들어오겠죠? 그 조건 바로 오프 2개짜리. 선생님 다른 말 왜 안 읽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역 변화로 해서 온오프 버튼을 줄 때 온은 당연히 맨날 2개지. 정회전용, 역회전용. 그러면 오프가 1개짜리냐, 2개짜리냐, 3개짜리냐에 따라서 답안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몇 개짜리? 그렇죠. 바로 2개짜리.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다른 게 아니고 먼저 위에를 잠깐 다시 봤더니 누가 있어요? 열동계가 있는 문제 조심하셔야 돼. 열동계전기. 왜? 이걸 그리실 때 열동계전기를 빼먹거든. 왜? 아싸 하면서 정역 변화를 다 그릴 수 있어. 그런데 뭐 열동계전기를 빼먹는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 쉬운 거를 열동계전기 빼먹으면서 장렬히 전사해버린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가 푸시 버튼 하나, 그리고 자기유지 하나, 그리고 상호 간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인터록 하나, 그리고 2개짜리니까 무슨 버튼? 오프 버튼 하나. 그래서 푸시 버튼, 자기유지, 그리고 인터록, 오프 버튼. 뭐 얘네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얘 이름은 우리 ON. 얘는 자기유지니까 52F. 그리고 얘는 인터로게이터니까 남의 거 52R. 그리고 얘는 오프 버튼.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치가 주어져 있어. 위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만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따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위치를 정해준 경우에는 그냥 간편하게 그냥 그리세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얘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위치가 주어지지 않았어. 계전기들의 위치 또는 뭐 램프의 위치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FM이고 값의 답안이냐? 이 램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린다? 여기로 따로 따서 그리는 거예요. 52F가 정해진 용이다. 그게 RL이다. 그럼 RL 이렇게 따서 그리고 52R이 역회전용 GL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서 그려주시는 게 가장 알맞은 정답이다. 왜? 전원 라인 따서 램프 걸 리는 없겠지. 얘 접점을 통해서 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따로 그려주시는 게 원래는 왔다인 정답입니다. 그런데 뭐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여기서 따서 내려오셔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그쵸? 정말 중요한 거. 일반적으로 접점의 명칭을 명확히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접점의 명칭을 명확히 쓰라는 게 뭔데요? 문제에서 줬잖아. 얘는 무슨 용? 정회전용. 얘는 무슨 용? 역회전용. 그런데 온오프 이거 PB1, PB2, PB0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동으로 막 사용하는 온오프야. 그러다 보니 이 온은 무슨 온? 정회전용 온, 정온. 얘는 정. 그러면 선생님, 이쪽은요? 그쵸?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온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그리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역온.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우리 모든 출판사의 교재들이요. 이거 괜히 써놓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만약에 접점의 명칭을 표현해줬다면 얘가 명확히 뭔지를 기판에 표현하는 거야. 이거 누르는 거라고요. 조작판, 제어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잘 써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거 그리실 때 하나하나 할 때 일단 FM을 아셔야 돼. 이거 뭐야? FM. 이런 게 FM이다. 이런 건 뭐야? AM 뭐 다른 거.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뭐 이런 게 더욱 FM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5번째 키워드, 리액터 기동회로입니다. 우리 기동회로가 여러 개 있지만 이 리액터 기동회로는 변형도 나올 만큼 어때요? 굉장히 유명한 회로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답안지에 그림은 리액터 기동회로의 시동정지 시퀀스 제어에 비한 성회로도입니다. 이 도면을 이용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얘는 약간 정형화되어 있어요. 뭐가? 뒤에 딸려오는 문제들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변경이 되냐? 바로 요 안에 있는 그림만 조금씩 가끔 변경을 해요. 이런 건 다 어떻게? 똑같이 다 냅니다. 그러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빈칸 채우세요. 먼저 그거겠지. 그러면 CT가 있어요. CT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주는 기구. 그러면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줬으니까 뭐? 끝에 뭐를 하려고? 전류 측정하려고.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막 기동전류랑 도립전류 흐르는데 전류가 달리면 이따시만 한 거 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CT로 전류 줄여서 전류계 측정해 주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계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무작정 R이니까 리액터 이러면 안 된다. 왜요? 이 회로를 보고 ON 버튼 눌러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흘러 들어옵니다. B접점 타고 흘러요. 88R이 먼저 해야 되니까 요 놈이 무슨 용? 기동용이겠구나. 그래서 88R 쪽이 기동용 리액터를 걸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 첫 번째 거 첫 번째로, 두 번째 거 두 번째로, 세 번째 거 세 번째로 연결해 주시면은 끝. 그러면 얘는 우리 항상 ON 버튼 누르고 나 손 뛸 거야. 손 띄면은 이거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자기 유지. 88R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 타이머에 의해서 88M이라는 바로
운전용이 동작을 해야 되니까 뭘로 줘요? 타이머에 의해서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할 수 있도록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에 A 접점을 넣으면 일정 시간 후에 이게 탁 하고 붙겠네. 그러면 딱 하고 붙으면서 동작하고 얘를 끊어내고 얘를 끊어내면은 어라 자기유지 풀려버려. 그러니까 얘 뭐 필요해요? 자기유지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타이머도 떨어져 나가니까 이거 풀려버려. 그러니까 뭐 필요해? 자기유지 하나 더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문제들 자기유지 그리고 타이머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 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바뀐다 그랬죠. 어떻게 바뀌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제가 이 위에다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가 없어. 타이머 이 줄도 없어.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 이렇게. 그리고 이거 없어. 선생님 장난 아닌데요? 그쵸? 뭔가 선이 몇 개가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이게 되나요? 됩니다. 어떻게? 우리 얘를 눌렀잖아. 눌렀을 때 선생님 손 뗄 거니까 자기유지? 이런 망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얘 어떡할 건데? 요거 그냥 끊어져 버릴 텐데 88 아래 자기유지 누르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얘 안 돼. 그렇다고 얘를 최초의 동작도 안 하는 놈 넣을 수도 없어. 그런데 누가 있어? 오호! 타이머가 이번엔 다이렉트잖아요. 그러면 타이머로 자기유지하면 되겠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뭘요? 타이머로? 그쵸. 타이머는요. 내부가 어떻게 돼 있어?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데 한시 타이머들은. 그런데 이거 말고 공부하셨잖아. 순시 접점이 하나 있다는 거. 그 순시 접점이 자기유지용으로 이렇게 쓰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이거 넣어도 되고요. 여기는 그냥 이거 넣으면 되죠 뭐. 타이머 어차피 유지되고 있으니까. 또는 여기에다가 이거 넣어도 되지. 어차피 머리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답안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바뀌었을 땐 답안이 하나가 아니고 이러한 방식으로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 등에 관해서도 또 묻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걸 묻냐? 동작 표시 등 R, 정지 표시 등 G, 과부하, 고장 표시 등 Y. 그러면 내가 눌렀을 때 전원 들어가는 동작 라인 요 놈이 R이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바로 녹색. 정지 표시 등 녹색은 B접점. 그러면 지금 이미 운전용은 돼 있어. 그럼 내가 기동용 하나 더 B접점 탁 넣으면은 이쪽이 G, 정지 표시 등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EOCR 또는 열동계정기랑 연결된 게 뭐예요? 바로 고장 표시 등 또는 과부하 표시 등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문제가 안 바뀌어. 여기만 좀 바뀌게 되고요. 자, 이거 말고 유형이 또 쭉 딸려 나오죠. 자, 이거 지금 다 제가 한 거고요. 바로 요거 두 개. 뭐냐? 지객기동 시 시동 전류가 정지율 6배가 흐른다고 합니다. 전류가 6배래. 그런데 전동기를 65% 탭에서 리액터 시동하였대. 그러면 100% 기준으로 뭐 다운 전압 그런 거야. 그러면 얼마만큼? 65%만큼. 그러면 65%니까 어떻게 돼요? 0.65배 정도 되겠네. 자, 전류는 몇 배? 6배. 전압은 몇? 0.65배. 전류와 전압은 비례관계. 따라서 6 곱하기 0.65. 이러면은 66에 36, 65, 30, 3.9 정도 나오겠네. 그쵸? 그러면 답은 3.9배. 그러면 되겠죠. 짠, 이렇게. 그리고 지깃기동 시 토크. 이번엔 토크를 건드렸어요. 정격의 2배. 65% 탭 똑같아요. 전압과 제곱의 비례함으로 2 곱하기 0.65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 아마 0.845인가?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아마 0.85 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제곱식은 저도 머릿속 암산을 못해. 외우고 오는 거죠. 그쵸? 계산기 두들겨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를 뭐 답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선생님 근데 제가 전류와 전압 이러한 비례관계 뭐 전류와 전압의 비례관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토크 괜찮아. 뭐예요? 시퀀스에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왜? 짧잖아. 그리고 문제가 요것만 바뀌어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 유형을 외워버려. 짧은 계산이잖아. 곱하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만 바뀌는구나.
요거 바뀌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긴 거, 막 4개 쓰세요, 5개 쓰세요. 그런 건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다만 어때요? 어떠한 문제 여러 개 달린 것 중에 단답으로 찍어내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숫자만 살짝 바뀌면 요 정도 푸는 방식만 익히시더라도 내가 필기에서 개념 좀 약했어. 그래도 어때요?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PLC죠. PLC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PLC를 왜 무서워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놈의 그룹 연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PLC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도 뭐예요? 그룹 연결을 할 줄 아세요? 못하세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룹 연결이 왜 무섭냐? 제대로 한 번을 안 해봐서 그렇죠. 우리가 그룹 연결이라는 건요. 내가 기본 명령어 그냥 스타트, 엔드, 오어 이걸로 못 만드는 거. 그거를 그룹 연결해서 짜는 건데 짠! 내가 만약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다 한번 제가 살짝 써볼까요? 뭐 str1 이랬어. 그럼 띠리리리리리리 긍정이니까 1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콤마 찍고 분기가 됐네. 끝난 거야. 뭐가요? 그룹이 끝난 거야. 왜? 이거는 한 방에 못해. 이걸 엔드를 할 거예요. 오어를 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가다가 분기되면은 무조건 그룹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그룹 연결의 기본형, 그룹 연결의 기본형이 여기서 이러한 느낌으로 가는 거. 이러한 느낌이 바로 그룹 연결의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끊어내고 없다고 보니까 이건 할 수 있거든. 그쵸? 만약에 얘가 어떻게? 2고 얘가 3이라면 내가 2, 3은 만들 수 있겠어. 어떻게? 다시 시작. 그러면 요거 없다 생각하고요. 이 밑으로 어떻게? 2번이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5, 3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랑 묶여서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러면 얘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스타트를 했으니까 아래로 만들어지겠고 얘를 잘 보세요. 1번 옆에다 갖다 던지는 거잖아.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건 직렬이야, 병렬이에요? 그렇죠. 직렬이죠. 그렇다면 직렬이니까 AND 하고 STR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직렬 그룹 연결하면서 툭툭 하고 올라가게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직렬 그룹 연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요? 가다가 분기된다. 그러면 난 못 그린다. 어떻게? 끊어버려라.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직렬의 기본이 되고, 그럼 선생님 병렬의 기본도 있나요? 있죠. 병렬의 기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느낌. 위에 여러 개입니다. 아래 여러 개입니다. 두 개가 묶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또? 시작 엔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묶여버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느낌은 위아래를 잘라버리면 돼.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거 하나 만들어서 마지막 어떻게 하시면 돼? 그렇죠. 마지막 연결.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가 연결되니까 뭐예요? 병렬.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직렬이 같이 묶여져 있는 가장 시험에서 자주 다뤘던 대표 문제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다음 PLC 레더 다이어그램에 의한 프로그램이다. 아래의 명령어를 활용하여 각 스텝에 알맞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하시오. 자, 이번에는 이 문제는 이런 걸 쓰래요. 어떻게? ALT가 시작. I가 뒤에 붙었더니 뭐야? 부정, B접점. AND, ANI, OR, ORI, O, 블록간 병렬수. 이게 뭐예요? 그룹 연결, 병렬. 진로간 직렬수, 그룹 연결 A, N, B 이거를 쓰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딱 하고 봤더니 이게 뭐야? 지금 조금 전에 무슨 연습을 했어 우리는? 가다가 분기되면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려. 못 그려. 잘라버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룹이겠구나. 그럼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잘라냈으니까. 그럼 나머지를 봤더니 위아래가 여러 개야. 아하. 이거 잘라버려 또. 그러면 요거 하나 각각은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이어붙이기 놀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그룹 누구예요? 그렇죠. 얘가 B접점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LDI를 쓰라 그랬으니까 LDI X000 하면은 한번 그리면서 해볼까 한번?
여기서 이렇게 X000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직렬로 ANI X001이야. 그러면 직렬로 X001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하나의 그룹 끝이야. 그럼 다음에 항상 뭐라고? 다시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다시 시작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얘네 둘이네. 그러면 두 번째 그룹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긍정이니까 ALD X002에다가 이번에도 직렬로 부정 ANI X003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리면은 X002에다가 직렬로 부정 X003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도 다음 그룹이랑 끊겼어. 이렇게. 그러면 다시 시작. 아우 바쁩니다. 그렇죠? 이번엔 이거 색깔로 해볼까요? X003의 부정 그리고 X004예요. 그러면 이번에 LDI X003이랑 그리고 ANT 이번엔 AND입니다. X004.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그대로 그린다. X003 그리고 X004가 긍정으로 다 됐네. 이제 뭐 그룹 명령만 툭툭툭 던져주면 됩니다. 커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자, 나한테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그룹과 위의 그룹은 최초 그림 한번 볼까요? 슝.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어떠한 모형이에요? 요거 잠깐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얘가 좀 얹혀져 있어서 그렇구나. 자, 요거 이렇게 한번 해서 볼게요. 그럼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지금 병렬이에요. 그럼 병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명령어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OB. 이 문제에서 병렬 그룹 연결은 OB를 쓰세요. OB 딱 치는 순간 어떻게 돼? 얘네들이 덜컥. 그러면 요거 만들어졌고 얘 그룹과 위의 그룹 이게 옆으로 던져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렬 그룹 연결 AN, B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 순서대로 또르르르르르 옆에 넣어주시면은 답안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러한 그룹 연결을 잘해야 뭐 PLC를 가져갈 수 있다. 다시 마지막 가다가 분기되네 잘라. 그럼 이거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 딱 봤는데 위아래가 여러 개야. 그럼 위아래를 잘라. 그래서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어서 이어 붙여 주기 놀이를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쭉 나열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밑에서부터 딱딱딱딱딱 연결되니까 그러한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문제를 보면서 연습을 좀 하시고 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좋냐? 답안을 보고 그리는 거. 이걸 보고 답안을 맞추는 거. 약간 어때요? 왔다리 갔다리 모든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바로 대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지금 이렇게 한 대표 문제 6가지 정도를 풀어봤는데요. 내가 지금 이게 선생님이 딱 푸는 걸 내가 적어도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정도는 하셔야 돼. 왜? 제일 많이 나온 문제를 내가 못 푼다? 그러면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공부의 왕도는 뭐다? 그렇죠. 대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내가 풀 줄 알게 왜? 변형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나왔던 문제는. 그래서 내가 설명도 조금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연습해 주시면은 아마 최고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역시 이제 다루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중모선 그리고 점검 복구 순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중모선에서 여러분 이중모선 여러분 모선이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 병렬운전 또는 변압기 병렬운전 할 때 그 한 선로에 다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인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선 이거 모선이겠죠. 그래서 이중 모선에서 평상시에 넘버 1 TL인 A 모선에서 여기서 끊을게요. 넘버 2 TL인 B 모선에서 공급하고 모선 연락용 시민은 개방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동글뱅이 1번 여기 동글뱅이 2번 여기 동글뱅이 3번
자, 제가 천천히 할게요. 어렵게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접근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A모선과 B모선, 위가 A모선이고 밑에가 B모선이네요. 그 다음에 넘버 1 TL, 이 TL이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 송전선로의 약자예요. 넘버 2 TL, 그 다음에 여기 모선 연락용 차단기네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넘버 1 TL은 A모선에서 연결되어 있대. 그러면 지금 넘버 1 TL이 여기가 A모선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A모선이죠. A모선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모선인데 B모선에는 넘버 2 TL이 물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 그러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하고 X, 여기 동그라미하고 X. 지금 이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 달로기를 뜻해요. 자, 이 친구가 누굴 뜻한다고요? 네, 달로기. 자, 그 다음에 요 네모 박스 있죠? 10번, 20번, 30번. 요 네모 박스는 여러분 차단기를 뜻하는 심벌입니다. 알아주세요. 다시 동그라미하고 X는 누구? 달로기. 그 다음에 네모 박스는 누구? 차단기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선 연락용 11은 개방되어 있다. 지금 얘가 개방되어 있대. 얘가 오프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얘도 오프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도 오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B모선은 넘버 2 TL. 그러면은 요 달록이 온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달록이는 뭐예요? 오프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여기는 온되어 있다. 요 달록이는 오프되어 있다. 지금 아직 양가로 1번 문제 풀지도 않았어요. 그냥 초기적 것만 이렇게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양가로 1번 보시면은 B모선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되어 있고 양가로 2번 B모선을 점검 후 원상복구하는 순서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지금 B모선에 대해서만 물어봤죠. A모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니요. 안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실 때 얘는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이 문제 풀 때 전혀 사용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 시험지 딱 손으로 여기 딱 가리고 얘만 보시는 거지. 그러면은 보세요. 어때요? 복잡해졌어요? 좀 간단해졌어요? 아무래도 조금 간단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 풀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거 유형이에요. 유형인 문제를 여러분 각 잡고 막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선생님 이거 실문은 어떻게 돼요? 이거 아크 튀어요? 안 튀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안드로메다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양가를 1번 볼게요. 내용 보면 B모선을 점검하겠대. 그때 절체하는 순서는 10번 오프, 20번 온 등으로 표시해라. 그럼 내용 조금만 설명드리면 지금 B모선을 점검하겠대요. 그럼 B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넘버 2 TL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점검하는 동안에는. 그럼 우리가 이중모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중모선의 장점은 공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죠. 무정전으로 가능하면 공급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넘버 2 TL을 우리가 유지보호서 하는 동안에는 이 B모선에서 전기를 공급받던 걸 A모선에서 끌어와서 넘버 2 TL에 임시적으로 전기를 계속 공급해주겠다. 자, 이쪽으로 공급하던 걸 이거 내리고 이렇게 다른 쪽 라인으로 이해되시죠? 그 순서를 적으래요. 자, 문제의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원상복귀해라 이런 거죠. 그럼 원상복귀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라 라는 거죠. 그럼 B모선이 넘버 2 TL로 공급을 했으니까 다시 넘버 2 TL로 공급을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양가로 1번 풀 때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거 유형이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른쪽을 이렇게 박스 쳐드릴게요. 제가 오른쪽을 이렇게 박스 쳐드리고 이 박스 친 부분이 양가로 1번이 됐든 양가로 2번이 됐든 얘가 시작과 끝이에요. 알겠죠? 여기가 시작과 끝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저 오른손잡이죠? 자, 오른손 기준으로 얘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기준이야. 시작과 끝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얘부터 먼저 우리가 연락을 시킬 거예요. A하고 B모선, 뭐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먼저 연락을 시켜줄 겁니다. 연락을 시켜줄 때는 달루기부터 먼저 투입을 할게요. 자, 31번 온, 그 다음에 32번 온,
32번 ON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30번을 ON 시켜요. 30번을 ON 시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연락이 됐다. 서로 이렇게 붙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단락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은 선상이 돼요. 그래서 이퀄라이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먼저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스텝 1. 요게 스텝 1. 스텝 1. 자, 그 다음에 스텝 2. 얘를 건드려주면 돼요. 얘를. 자, 얘를 건들 거예요. 그럼 건들 때 얘를 먼저 온 시켜줘요. 얘 온 시켜주고 얘를 뭐 하면 돼? 오프 시키면 돼. 얘 먼저 살려두고 얘를 죽인다라는 거죠.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직할 때요. 다른 회사 살려두고 사표 쓰는 게 낫겠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넘버 2 스텝은 어떻게 되냐면 자, 21번을 온 시키고 그 다음에 22번을 이제 뭐 하면 돼요? 오프 시키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얘를 살리고 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묶어줬던 거. 이거 원위치 시켜줘야죠. 자, 원위치 시켜줄 때 어떻게 하냐. 자, 요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이거 지금 온 돼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오프 시켜야 되겠죠. 오프 시킬 때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30번을 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31번을 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32번을 오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얘가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그럼 얘가 스텝 1이었으면은 얘는 뭐예요? 스텝 2가 되는 거고 얘가 뭐예요? 스텝 3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지금 이쪽 본다, 안 본다? 예, 여기 안 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하고 얘 두 개 남았어요. 자,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여기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3가 여기죠. 그래서 31번 온, 32번 온. 처음에는 이제 꺼져 있기 때문에 온. 자, 그럼 이제 연락이 됐죠. 묶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1번을 온 시켜주고 22번을 오프 시킨다. 자, 이거 켜주고 이거 꺼준다. 이해되셨죠? 예, 다른 회사 먼저 이직 걸어놓고 합격시켜놓고 내가 원래 다니던 회사 사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넘버 2 TL이 지금 A 모선에서 이제 끌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묶은 거 뭐 해준다?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뭐냐면 B 모선 점검이 끝났대. 그래서 원상복구 하겠대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거 시험 문제 유형이라고 그랬죠? 스텝 1과 스텝 3가 있었어요. 스텝 1과 스텝 3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하다고요? 똑같다고요. 즉, 불변이야. 지금 여기서 얘하고요, 얘는요, 똑같아요, 과정이. 그럼 여기만 잘 보시면 돼.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얘를 살리고 얘를 죽이면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얘가 켜져 있고 얘가 죽어 있잖아요. 그럼 원상복귀 하는 거니까 반대로 얘를 살리고 22번을 온 시키고 21번을 오프 시키면 된다. 그러면 원래대로 이런 거죠. 색깔을 바꿔볼까요? 원래대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원상복구하는 순서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그룹 3번, 10번, 20번, 30번에 대한 기계 명칭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차단기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X,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달로기. 그 다음에 이중모선의 장점은 공급 신뢰도를 뭐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볍게 적으셔도 충분히 정답으로 됩니다. 지금 접지형 개그미라 끼고 딱 봐도요. GPT인데 1차 측이 무슨 결선? Y결선하고 중성점 직접 접지했죠. 2차 측 딱 봐도 이제 무슨 결선이야? 그렇죠. 오픈 델타, 개방 델타, 브로큰 델타 결선이죠. 그리고 L1, L2, L3 각 상에 램프가 달려있는 거고 개방단에 CLR 있고 GLR 있고 SGR 있죠. GR은 뭐예요? GR은 지락 계전기. 그 다음에 SGR은 뭡니까? 선택 지락 계전기. 이렇게. 그 다음에 CLR은 한류 저항기 또는 전류 제한 저항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워낙에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요. 바로 여러분 문제 그리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양그룹 1번 A상에서 고장이 났대요. 완전 지락이 발생했대요. 이때 2차 측에 있는 접지 표시 등 L1, L2, L3의
전멸 밝기를 비교하시오. 그러면 지금 A상에서 버벙 하고 지락이 났대요. 그러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죠. A상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가 L1이죠. 그럼 L1은 여기서 지락이 됐으니까 얘는 뭐예요? 소등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압이 몇 볼트까지 상승해? 110볼트까지 상승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더욱더 뭐 하는 거야? 더욱더 밝아진다.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그림만 조금씩 바뀌는 거지. 여러분,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L1은 소등이 되고 L2와 L3는 더욱더 밝아진다. 이렇게 쓰시면 깔끔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일선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변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여태까지 했던 거를 이제 글로 쓰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2차 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락된 상은 0볼트가 되고 나머지 건전상의 전위는 루트 3배가 상승돼서 각 상의 전압이 110볼트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1차 측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든 2차 측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GR은 지락계전기, SGR은 선택지락계전기. 이거를 여러분 오리지널 버전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면 필액의 전격전압의 산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필액의 전격전압을 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 4, 5일 때는 288, 1, 5, 4일 때는 144, 투투나일 때는 변전소에서는 21, 그 다음에 배전솔로에서는 18kV 이렇게 외웠었는데 외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정을 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 거의 안 바뀌어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54kV 중성점 직접 접촉에 통해 자, 지금 154kV는 공칭전압이죠. 이때 필액의 전격 전압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표를 줬습니다. 그럼 일단 계산을 하고 이 표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여기 계산 과정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산 과정 란에다가 여러분께서 한 줄 찍 하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접지의 수는 0.75래요. 그리고 유도는 1.1이다. 여러분 유도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말일 거예요. 유도는 유도 개수를 뜻해요. 유도 개수를 줄여서 뭐 유도라고 한다. 그럼 그 값이 얼마 줬어? 이랬든 저랬든 1.1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VM 일단 식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이제 접지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베타라는 것은 이제 유도 개수 또는 시험에서 뭐 여유 개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유도 개수 또는 여유 개수. 이랬든 저랬든 이러한 개수값이 나오잖아요. 제가 유형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곱하세요. 자, 무조건 뭐 하라고요? 예,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0.75 곱하기 얼마? 1.1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엔딩.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 VM이라는 것은 이제 계통 최고 허용 전압인데요. 뭐 계통 최고 전압이라고 하는데 154일 때 여러분 얼마냐면 170kV예요. 요걸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154일 때 달로기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얼마였죠? 네, 170이었죠. 그래서 그 수치를 외우신 걸 그대로 한번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170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대략 얼마 나오냐? 뭐 140점 뭐 얼마가 나올 거예요. 실제 한번 이렇게 해서 계산기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얘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을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144가 되겠네요. 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유형으로 맞춰서 푸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모든 시험 문제가 완벽하지 않고요. 푸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약간의 계산값은 달라질 수도 있다더라. 근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마지막으로 선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굳이 알려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 저의 경험칙상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헷갈리면 시험장 가서 실수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풀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부하의 역률 개선에 대한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사실 이 역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역률에 대한 감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론을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어느 정도 이론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럴 때는 문제를 백날 풀어봤자 여러분 풀고 또 까먹고 풀고 또 까먹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론 공부를 튼튼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한번 스피드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역률을 계산하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역률 계산의 원리가 뭐예요? 부하의 지상 무효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콘덴서를 통해서 바로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적어주셔도 충분히 정답으로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역률을 개선시킨다고 할 때 여기서 기본적인 이러한 컨셉, 부하의 지상 무효분을 어떻게 구하는지와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부하의 그 지상 무효분 PR은 무효 전력을 PR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럼 유효 전력에다가는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P상 전력이 주어지면 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뭐예요? 부하의 지상이죠. 여러분 아무 말 없어도 부하의 무효분은 무조건 뭐예요? 지상 무효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콘덴서는 무조건 뭐예요? 진상 무효분이겠죠.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값에다가 콘덴서의 용량을 여러분 빼주면 무효분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하가 있었어. 자, 예를 들어서 그 부하가 100kVA짜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6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지금 부하야, 부하. 얘가 부하예요. 이 친구 부하의 여러분 지상 무효분은 어떻게 구해요? PR은 100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자동적으로 0.8이겠죠? 그럼 0.8을 이렇게 곱해요. 그럼 얼마 나와? 80kW 봐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부하가 100kVA야. 그럼 부하의 이 유효분은 0.6일 때 100에다가 곱하기 0.6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야? 60kW죠. 유효분은 60kW만큼 소비하는 건데 무효분은 80만큼 소비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공급하는 거야? 진상 무효 전력을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상분이 얼마큼 있었어? 80만큼 있었어. 근데 만약에 콘덴서를 설치했는데 콘덴서를 60짜리를 설치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80에서 60 빼면 얼마 남아요? 20 남죠? 그럼 무효 전력이 80이었다가 20으로 홀쭉해졌죠?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역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개선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콘덴서를 다는데 80짜리를 달았어. 그러면은 합이 얼마야? 0이죠. 그럼 지상 무효분이 없는 거죠. 지상 무효분 없어지면 역률 얼마예요? 1. 네, 코사인 세타는 1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여러분 이론들은 원래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양가로 2번 부하 설비의 역률이 90% 이하일 경우, 즉 역률이 낮을 경우에 우리 전기 공급 약관 보면은 여러분 9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90% 이하가 되면 페널티 묻죠. 자, 그러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 단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역률 저하 시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역률 저하 시 문제점 4가지. 그럼 역률 개선 시 효과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화 어떻게 될까요? 전압 강화도 또 증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요금도 증가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의 여유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요 4가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거 완전 뒤바꾼 게 뭐예요? 역률 개선 시 효과죠. 역률 개선 시 효과는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 전기요금 감소하고
전압 강화 감소하고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역률 개선 시 효과 또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3번. 어느 공장에 삼상부하가 30kW이고 유효분 P죠. 부하의 크기 용량이네요. 역률이 현재 65%래요. 역률 너무 낮다. 그래서 역률을 90%로 개선하고 싶대. 그때 필요한 콘덴서는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그럼 콘덴서의 용량 Q는 한 번만 써볼게요. P에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리고 킬로볼트 암페어다. 너무너무 중요했던 공식이죠. 이거 우리 1차 필기시험 때부터 열심히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외울 때 요 P가 여러분 유효분이 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킬로와트 즉 유효 전력의 단위가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자, 그대로 수치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부하 P가 얼마래요? 30kW. 자, 30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겠죠? 코사인 세타 1 초기 용량 얼마예요? 65%. 그러면 0.65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65의 제곱 빼기. 자, 그 다음에 몇 프로로 계산시키고 싶대? 90%로. 그럼 코사인 세타 2는 0.9죠.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가로 닫고. 그러면은 여러분 계산기 빠바박 두드리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실제 여러분 얼마가 나오는지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 더 있네요. 자, 부하 전력이 4000kW. 이번에는 4000kW네요. 그리고 역률이 80%래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 1800kVA를 설치하였다.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콘덴서 용량이 쓰여 있네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냐? 역률은 몇 %로 개선되는가? 여러분 제가 중요한 문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쏠쏠한 팁인데요. 문제를 읽었는데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쓰여 있어. 지금 이 콘덴서 용량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콘덴서 용량이 쓰여 있잖아요. 그럼 눈 딱 감고 뭐부터 구하냐면 이런 조건이 나오잖아요. 부하의 지상 무효분을 무조건 구하세요. 이거 써먹게 되니까. 부하의 지상 무효분. 그러면 PR은 유효 전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탄젠트 세타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P가 지금 4000kW야. 곱하기 역률은 80%. 그럼 코사인 세타 0.8분의 얼마예요? 0.6이죠. 8, 5, 40, 5, 6에 30 하면 이거 딱 떨어져요. 3000 킬로바. 실제 3000이 나온지는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은 원래 부하의 지상 무효분이 3000만큼 있었다. 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성분이에요? 지상 성분이에요. 그러면 콘덴서를 투입하게 되면 이제 지상분이 어떻게 됐어요? 좀 줄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라면 두 번째 프로세스는 PR2 콘덴서 설치 시 무효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초기에 3000만큼 있었다라는 거야. 얘는 이제 지상분이잖아요. 여기서 빼기 콘덴서 용량 1800을 빼주시면 되죠. 그럼 얼마 남아? 1200kW만 남는 거죠. 와우. 3000에서 1200이 된 거죠. 여러분 아주 홀쭉했죠. 그러면은 이때 마지막으로 역률 구하면 되죠. 그러므로 자 코사인 세타 2는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F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이죠. 유효 전력은 변해 안 변해? 예, 안 변해요. 원래 자체 부하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4000짜리예요. 그러니까 4000의 제곱이죠. 플러스 자 이제 무효분만 조심하시면 돼. 무효분이 얼마 됐어? 1200 됐죠. 그래서 1200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자는 똑같이 유효분 이렇게 4000. 근데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읽어보면 역률을 개선하면 전기요금의 저감, 배전선의 손실 경감, 전압 강화 감소, 설비 여력의 증가 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과보상하면 역효과가 일어난다. 특히 경부하 시에 콘덴서가 과대 삽입되는 경우들이 있죠. 내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요거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네, 암기
해주셔야 됩니다. 요 10번 문제도 출제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너무 오버로드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버로드라는 것은 콘덴서를 너무 크게 과보상했다 이거예요. 모선 전압이 오히려 상승해요. 왜 그랬냐? 여러분 C가 커지면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유지하는 게 좋은 거지. 전압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안 좋고 내려가는 것도 안 좋은데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요. 전력 손실이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전압 변동이 또 증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곡이 고주파 왜곡이 확대됩니다. 제가 여력이 되면 이 고주파 왜곡 확대에 대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다가는 또 날이 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암기로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일일이 다 증명하면 또 수험생분들 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고주파 왜곡들이 이런 것들이 이 C의 증대를 인해서 이상 현상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양가로 1번 보시면 Y 델타로 결선한 변압기가 있대요. 근데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율 차동 계정기 87번이죠. 만약에 이제 변압기를 보호한다. 그럼 87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를 보호한다. 87G죠. 그 다음에 모선을 보호한다. 그러면은 87B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네. 버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트랜스포머. 요거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너무 어렵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CT의 결선을 어떻게 하겠냐? 지금 변압기의 결선이 Y 델타 또는 델타 Y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이 결선이 다를 때는 우리가 CT의 결선을 반대로 바꿔서 결선을 해줘야 여러분 위상이 보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변압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변압기가 나오면서 비율 차동 계전기가 나오려면 양쪽에 CT가 반드시 두 개가 와야 돼요. 87 T라고 할게요. 그럼 이 주변압기 보호용 비율 차동 계전기가 될 텐데 지금 문제에서 1차 측이 Y, 2차 측이 델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CT는 결선을 어떻게 줘야 되죠? 거꾸로 바꿔서 여기가 Y면 이제 델타 그리고 여기가 델타면 여기는 Y죠. 그래서 CT 여러분 변압기 1차 측에 있는 CT는 무슨 결선한다? 델타 결선한다. 그리고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CT는 무슨 결선한다? 바꿔서 Y 결선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깔끔한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워낙에 앞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통전 중에 있는 변류기 2차 측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조치해야 됩니까? 그쵸? CT 2차 측을 단락시킨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3번. 수전 전압이 229이네요. 그 다음에 수전 설비의 부하 전류가 40A가 흘렀대요. 자, 이때 CTB가 얼마짜리 썼냐? 60대 5짜리를 썼어요. 그리고 과부하 계전기를 시설했다. 근데 120%에서 동작하게끔 만든다. 이때 과부하 트립 전류, 즉 여러분 탭 값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거죠. 그러면은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부하 전류 40A였고 자, CTB 역수비 60분의 5. 그럼 이만큼 이제 다운이 돼서 흘러가겠죠. 정상시에는. 근데 이 값에 몇 배? 120%. 그러면은 1.2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2를 하면 얘가 딱 떨어져요. 얼마? 4A. 실제 이렇게 4A가 딱 떨어진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답은 그럼 탭을 4A짜리 탭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했던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비슷한 도면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상 4선식이고 229. 자, 여기 케이블 헤드 보이십니까? 얘는 이제 케이블 헤드겠고요. 그 다음에 LBS. 여러분, LBS가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부하 개폐기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하 전류까지 개폐할 수 있는 기기였죠. 이 부하 개폐기 역시 229에서 인임용 개폐기로 우리가 실제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피레기가 있고 피레기의 전격 전압 18kV 썼고요. 2.5kA는 피레기의 공칭 방전 전류 값이다. 요 값 또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PT가 보이고요. VS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V12가 보이네요. 진공차단기, CT가 보이고 OCR 세대 썼고 OCGR도 보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내려오면 TR1이 있고요. TR2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TR2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TR2에 대한 정보인데 1차 측이 투투나이고 2차 측이 선간전압이 380V. 얘는 무슨 전압이에요? 2차 측에서 선간 전압이고 220V는 무슨 전압? 상전압이죠. 상전압. 근데 여러분 선간전압, 상전압 다 줬어. 근데 삼상하고 삐리릭 하고 뭐가 안 쓰여 있네요. 즉 변압기의 용량이 쓰여 있지 않네요. 이 문제는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산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다더라. 지금 TR1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용량이 쓰여 있어요. 근데 TR2는 변압기 용량이 안 쓰여 있죠. 이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TR2의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 어떤 부하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변압기 2차 측에 이런 부하가 어떤 부하들이 걸려있나 볼게요. 이런 부하들이 걸려있죠. 따라가면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하 잠깐 확인해 봤고요. ACB는 기중 차단기죠. MC12는 배선용 차단기죠. 그리고 SC는 전력용 콘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ATS 보이세요? ATS가 우리말로 뭐였습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자동 전환 개폐기였죠. 자, 그 다음에 요 자동 전환 개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비상용 발전기. 지금 비상용 발전기 여러분 여기 있네요. 나중에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는 이러한 비상용 발전기의 용량을 물어보는 것도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요 비상용 발전기의 용량을 물어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에서는 비상용 발전기의 용량을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냅둘게요. 냅두고 만약에 이따 문제 풀면서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이 문제는 이 비상용 발전기 용량을 묻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묻는 문제도 있다더라. 그럼 요 정도로만 해놓고요. 양가로 1번 볼게요. 양가로 1번. 위 수전 설비 단선결선도의 피뢰기 LA에 대해서 다음과 물으면 답하시오. 우리말 명칭. 여러분 뭐라고 쓰시면 돼요? 네, 피뢰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래요. 그럼 낙뢰에 의한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저감시켜서 전기섭이를 보호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잘 적어주시면 충분히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동글뱅이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께서 잘만 적어주시면 다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되는 성능 조건 4가지. 뭐 4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피레기 공부하실 때 배웠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 기술해 주시면 돼요. 뭐 방전 대량이 클 것,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클 것, 충격 방전 개시납이 낮을 것, 상용 주파 방전 개시납이 높을 것. 아주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 암기하신 다음에 잘 기재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양가로 2번 갈게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양으로 2번서부터가 좀 신선한 문제가 되겠네요. 양으로 2번 보시면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의 부하 집계 및 입력 환산표를 완성하시오. 지금 표를 완성을 하라고 합니다. 조심해 주세요. 여기 밑줄 긋게요. 지금 왜 조심하냐면 지금 입력 환산 계산값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 주세요. 지금 조건을 보면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세요. 그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것은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는 거죠. 제가 여기를 왜 조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냐면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게 아니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도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너무 빨리 풀다가 이러한 조건을 놓치시면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수 첫째 자리인지 또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건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유형이 있고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하고 이제 비교하실 게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문제도 있다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520.25가 나왔어요. 25가 나왔다 할지라도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기 때문에 5는요 버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적어주실 때는 520.2 여기까지만 적어줘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가 있는데요. 이 표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설비 용량, 그 다음에 평균 역률, 그 다음에 수용률 있고요. 각각의 부하들의 종류가 있네요. 전등 및 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동력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헷갈릴까봐 여기다 이렇게 제가 번호를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를 동글뱅이 3번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등 및 전열의 설비 용량은 350kW고 효율이 몇 프로다? 100%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값이에요? 효율 값이에요. 그리고 전등 및 전열의 역률 값은 몇 프로예요? 80%다. 그리고 수용률은 60%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용률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잠깐 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표를 완성할 텐데 지금 구분을 보시면 전등 및 전열이에요. 설비 용량 얼마? 350. 효율이 몇 프로였어요? 100%.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야 돼. 역률은 몇 프로? 예, 80%였다. 그래서 100과 80을 보면서 여기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입력 환산 요거 계산해 볼게요. 칸이 조금 비좁으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입력 환산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지금 설비 용량이 얼마 줬어요? 350을 줬습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 350을요 나눠줘야겠죠. 효율과 역률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률 0.8이고 효율 100%니까 곱하기 1을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437.5가 나온대요. 437.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를 여러분께서는 여기 답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또 채워볼게요. 채우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일반 동력이야. 일반 동력은 효율이 몇 프로래요? 85%.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칸이 일반 동력 칸이거든요. 설비 용량 635에 효율이 85%니까 그대로 85% 이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역률, 종합 역률 몇 프로? 예, 9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친구의 입력 환산값. 그러면은 설비 용량이 635죠. 이것을 역률 0.9 곱하기 효율 0.8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겠죠. 얼마 나오는데 그 값이 대략 얼마냐 계산해 보면 830.1 정도가 나온다더라. 자,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비상동력이네요. 비상동력은 부하가 크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유도전동기 1번, 2번, 3번 있고요. 1번은요 7.5kW 전동기인데 그걸 몇 대 썼대? 오, 2대 썼대요. 그럼 전체 용량은 15kW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85%로 써 있는데 요 85%가 이 유도전동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네, 효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도전동기는 11kW짜리고 한 대 썼대요. 그리고 효율이 85%.
세 번째 유도 전동기 한 대 썼고 효율 85%. 그 다음에 비상 조명인데 8000W래요. 여러분 8000W는 8kW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효율은 100%를 줬습니다. 그럼 이랬든 저랬든 여기 뒤에 있는 85, 85, 85, 100은 뭐가 됩니까? 다 효율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비상동력 부하에 유도전동기 1, 2, 3와 비상조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효율을 그대로 옮겨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5, 85, 85. 그 다음에 비상조명의 효율은 몇 프로? 100%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률 볼게요. 비상조명의 역률은 몽땅 몇 프로? 90%예요. 그럼 얘도 90. 하나, 둘, 셋, 넷. 모두 다 몇 프로? 예, 90%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와우, 완전 여러분 거의 노가다에 가깝죠. 여기 입력 환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요 유도전동기 1에 대한 입력 환산 값을 계산해 보면 자, 7.5kW짜리를 몇 대 썼대요? 2대. 조심해 주세요. 지금 몇 대 썼대요? 2대. 그러니까 곱하기 2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역률과 효율로 나눠주면 되죠. 0.9 곱하기 0.85.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19.607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째 자리가 0이기 때문에 끝난 거야. 반올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19.6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얘가 정답이 19.6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 무슨 반올림에 관한 특수한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유도전등기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상조명 역시 입력 환산을 빠르게 계산하면 생략할게요. 14.4가 나온다고 하고 여기 똑같이 19.6 용량이 같으니까 여러분 다 똑같겠죠. 그리고 비상조명은 8.9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구한 요 비상동력부하를 합계를 내볼게요. 합계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얘 다 더해주면 얼마 나오냐? 62.5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게 비상동력에 합산한 입력 환산값 합계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왜 지금 제가 이렇게 합계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TR2 즉 오른쪽에 있는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할 때요. 지금 TR2 2차 측에 달려 있었던 게 어떤 거였냐? 일반 동력과 그 다음에 비상 동력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 62.5와 여기 830.1 얘가 여러분 일반 동력 부하죠. 일반 동력 부하의 입력 환산값이에요. 이 값과 이 값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나중에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표를 찬찬히 채워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가겠습니다. 양가로 3번 이제 채웠으니까 뭘 물어보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양가로 2항의 부하 집계표에 의한 TR2의 적정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변압계 용량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 이 두 개의 부하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TR2의 용량을 산정한다.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 참고사항 보시면 일반 동력군과 비상 동력군 간의 부등률. 변압계 용량 지금 계산하라고 했는데 부등률을 줬죠.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변압계 용량은 15% 정도의 여유를 갖게 한다. 즉 일반적으로 TR의 용량 산정하는 값에다가 1.15배를 곱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변압계 표준 규격은 200, 300, 400, 500, 600 즉 계산한 값에서 요 안에서 선정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거 선정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변압계 용량을 우리가 구할 때 공식을 어떻게 썼었냐?
설비 용량 곱하기 뭐 수용률이었죠. 근데 그 부하가 이제 여러 개다 보면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을 우리가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로 나눠주면 돼요? 부등률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렇게 역률을 넣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실 역률을 여기에서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설비 용량, 즉 입력 환산값이 피상분이기 때문에 다시 역률로 나눈다, 안 나눈다? 나누지 않는다더라. 그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게요. 조건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줬냐? 수용률을 줬죠. 수용률은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 고려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일반 동력의 수용률이 45%고요. 비상 동력의 수용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려해서 TR의 용량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R 용량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TR 용량은 자, 설비 용량이 일반 동력이 830.1이었어요. 근데 수용률이 몇 프로 줬냐면 45% 줬어요. 그래서 곱하기 0.45를 하시면 되고요. 자, 더하기 비상동력도 있었죠. 비상동력 입력 함산값이 62.5였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수용률 100%니까 곱하기 1. 곱하기 1은 하나만 하지만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먹으면 안 되죠. 부등률 1.3.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 385. 얼마 나와요. 와우. 조심하셔야죠. 여기다 곱하기 반드시 몇 배를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여러분 여유를 줬어요. 여유를 몇 프로 줬냐면 15%. 그래서 1.15를 곱하셔야 이렇게 나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빼먹지 마시고 저도 빼먹을 뻔했죠. 그러면은 얘보다 이제 높은 값을 선정하면 되는데 385보다 높은 건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네, 40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난에는 400kVA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가겠습니다. 양가로 4번 단선 결선도에서 TR2의 2차 측에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시오. 아하, 그러면 여러분 양가로 4번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배우신 공식 하나만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 접지선의 굵기를 구할 때 공식 한번 다시 써볼게요. S는 이렇게 되죠. K분의 루트 I의 제곱의 T.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공식 꼭 외워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T는 이제 개수죠. 이 개수값이 어떤 의미냐? 지금 조건에서 친절하게 줬습니다. 도체 재료 저항률, 온도 개수와 열 용량에 따라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를 고려한 개수 K는 얼마다? 143이다. 그러니까 분모에 143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T는 여러분 요 차단 시간이죠. 근데 문제에서 몇 초 이내에 차단된대요? 0.1초 이내에 차단된다. 그러면은 0.1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I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I는 고장전류를 뜻해요. 무슨 전류? 고장전류. 그러면 고장전류에 관련돼서 어떤 조건을 받냐? 고장전류는 변압기 2차 전격전류 몇 배로? 20배로 한다. 그 고장전류를 I라고 한다면 그리고 변압기 2차 측 전격전류를 IN이라고 한다면 이 값에 몇 배? 20배를 한다더라. 아,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러면 지금 요 I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IN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IN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3의 V분의 P.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고요. 자, 한번 계산해 보죠. 루트 3에다가 곱하기 V 전압인데 지금 변압기 2차 측이야. 변압기 2차 측이기 때문에 전압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380V 성간 전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0 곱하기 10에 3승을 할게요. 선생님 요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나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는 아까 전에 위에서 문제 바로 위에서 변압기 용량을 얼마로 산정했습니까? 그쵸? 400kVA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대략 요 값 계산하면 607.74 암페어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이 값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607.74 한 것을 20배 하면 그게 바로 요 I 값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천천히 여러분 수치 대입해 보시면서 풀어보시고 요 접지선의 굵기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숫자 다 넣고 계산했다. 그러면은 그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냐? 대략적으로 26.88 미리스퀘어가 나온대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선정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럼 얘보다 높은 값 잘 찾아보면 여기 35짜리가 보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5 미리스퀘어가 되는 겁니다. 와우, 여러분 요 양가로 4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예, 그래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꼭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